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로 덮어두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의 고민을 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통장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남편이 지켜온 약속과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통장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정혜 씨는 올해 73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방에서 시작해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정혜 씨 역시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고 당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말어. 당신이나 몸 챙겨. 정혜 씨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병원 정기 검진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정희 씨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관리하는 돈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통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병원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 혹시 모를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잔고가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아니, 적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남편답지 않게 상당한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일까? 혹은 자신도 모르는 빚이 생긴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운함도 밀려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과 의문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 씨는 무심한 척 통장을 덮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통장 속 숫자들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전 두 사람이 나눴던 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영수 씨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녀왔어 하며 먼저 웃어 보였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병원은 어땠어요? 늘 그렇지 뭐. 약 먹으라 하고 운동하라 하고. 영수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식탁 위 통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장 봤어요. 순간 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봉투를 정리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남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봤구먼. 이 돈들 뭐예요? 정희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아니, 그럼 사기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영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정희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며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숨길 때면 늘 저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왜 나중이에요? 지금은 좀. 그 말에 정희 씨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런데 왜 숨겨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 말이 정희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자 짊어지려 한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듯 했지만 그녀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본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몇 년째 이어진 인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간 사이 정희 씨는 다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늘 같은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계좌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오래전 서랍에 보관해둔 금융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본 번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적이던 중 낡은 보험 관련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통장에 기록된 계좌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험? 남편은 보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몇 년 동안 거액을 보험 계좌로 보내고 있었던 걸까?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병 때문일까? 아니면 아이들 때문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 아래쪽 피보험자 이름란에 적힌 이름은 남편 박영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란에는 뜻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희.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종이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전 결혼 초 어느 비 오는 밤 남편이 했던 말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당시에는 젊은 부부의 흔한 다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 씨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그 약속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희 씨는 보험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숨겨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익자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3의 봄. 두 사람은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눈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도 좁았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허둥지둥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우산도 없이 왔어요? 버스 놓쳐서 뛰어왔지.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희 씨는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영수 씨가 문득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정희 씨는 괜히 부끄러워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동네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응? 나랑 살아서 고생 많지? 무슨 소리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희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생각만 해? 영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무슨 약속? 당신 혼자 남겨지는 일은 없게 할 거야.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젊은 남편의 다짐이 조금은 우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약속을 해? 그래도 할 거야. 당신 참 고집세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 걱정은 안 하게 만들 거야. 정희 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젊었습니다. 늙음도 병도 이별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했던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보험 서류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료 액수였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야 했던 시절에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몇 년 사이 인출 금액이 갑자기 커졌을까? 정희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가 찾아온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보험 봤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봤구나.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요? 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그래도 알아야지. 당신이 알면 또 걱정할 거잖아. 정희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나는 평생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다쳤을 때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을 때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정희 씨는 늘 곁에서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이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늘 든든하고 묵묵했던 사람.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응? 병원에서 무슨 말 들었어요? 정희 씨의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 씨는 직감했습니다. 통장 잔고의 비밀은 단순히 보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진짜 숨기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걱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도 때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정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어둠 속에서 들려온 대답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돼요. 영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병원 다니고 있었어. 정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이야.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 응. 왜 말 안 했어요? 영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성격 알잖아. 그래서 더 말했어야지. 괜히 걱정만 할까봐. 정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힘든 일은 혼자 견디려 했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습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정희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늘린 거예요? 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 뒤에는 차마 끝내지 못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혹시라도 당신 혼자 남게 되면, 혹시라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정희 씨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니까 무섭더라.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했을 때도 영수 씨는 단 한 번도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무서운데요?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후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말에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다음 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 혼자 남는 게 싫어. 순간 정혜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당신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정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잖아.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생 그녀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웃고 있어도 힘든 날이 있다는 것을, 괜찮다고 말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한 거야.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 안 하게. 그 순간 정희 씨는 통장 잔고가 왜 줄어들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평생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 씨의 마음은 감사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함께 짊어지지 않았을까? 왜 혼자 걱정했을까? 왜 혼자 두려워했을까? 정희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아. 영수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가? 당신 정말 바보 같아. 왜 또?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이랑 산 줄 알아요? 영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인데.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정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 그 손을 잡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남편이 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을 늘린 이유, 잊힌 약속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마침내 그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꺼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기억이
평생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라면 더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나온다는 것을. 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뭘? 민수 대학 합격했을 때. 정희 씨는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온 가족의 자랑이었던 아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시절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한테 못한 말이 있어. 정희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적금 깬 거. 순간 정희 씨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조금씩 모아오던 적금. 정희 씨는 언젠가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가게. 그 꿈을 위해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일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왜? 정희 씨가 묻자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당신 울었잖아.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울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밤늦게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영수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모르는 줄 알았지?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 안 하게. 그 순간 정희 씨는 통장 잔고가 왜 줄어들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평생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 씨의 마음은 감사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함께 짊어지지 않았을까? 왜 혼자 걱정했을까? 왜 혼자 두려워했을까? 정희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아. 영수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가? 당신 정말 바보 같아. 왜 또?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이랑 산 줄 알아요? 영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인데.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응,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정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 그 손을 잡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남편이 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을 늘린 이유, 잊힌 약속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마침내 그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꺼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기억이 평생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라면 더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나온다는 것을. 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뭘? 민수 대학 합격했을 때. 정희 씨는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온 가족의 자랑이었던 아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시절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한테 못한 말이 있어. 정희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적금 깬 거. 순간 정희 씨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조금씩 모아오던 적금. 정희 씨는 언젠가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가게. 그 꿈을 위해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일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왜? 정희 씨가 묻자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당신 울었잖아.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울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밤늦게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영수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모르는 줄 알았지?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 봤어. 정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때문에 기쁜데 마음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사라져서 슬펐던 밤. 그래서 혼자 눈물을 훔쳤던 밤. 그때 처음 생각했어.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한테 돌려줘야겠다고. 정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늘 가족 먼저였잖아.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정희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늘 미안했어. 정희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표현은 서툴렀지만, 남편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든 거야.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더 늘리고,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한 만큼은 아니어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싶어서. 정희 씨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돈을 납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없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숨겨두었던 걱정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영수 씨의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크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날, 정희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검진 결과를 남편 혼자 들으러 보내고 집에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같이 가요. 영수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은데. 안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그래도 같이 갈래. 짧은 대화였지만 영수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다녔지만 막상 혼자 결과를 듣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두 사람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서로 농담도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말이 적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손등을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손이 마르고 작아졌을까? 늘 곁에 있었기에 오히려 몰랐던 변화였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였습니다.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괜히 걱정시키고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이제 하지 마. 응? 부부가 왜 같이 사는 건데? 영수 씨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일만 나누려고 같이 산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영수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수님. 두 사람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참 살펴보더니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긴장한 채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사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검사보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영수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나오자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 것 같다. 영수 씨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웠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는 것을. 국밥을 먹던 중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응. 그 보험 말이야. 영수 씨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응. 이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당신도 써야지. 나는 괜찮아. 정희 씨가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뭐가? 나는 괜찮아.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이제야 솔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고 싶은 거 있어. 영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데? 여행. 여행? 멀리는 아니고. 정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바다 보러 가고 싶어? 영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적금을 해지했던 젊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 자신의 꿈은 뒤로 미루던 사람,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정혜 씨가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응. 괜찮겠어?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정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정희 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또 하나의 낡은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운 뒤부터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식탁에서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출발할지, 바다를 볼지, 산을 볼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정희 씨는 여행 가방을 꺼내기 위해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안쪽 구석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정희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글씨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조금은 투박한 글씨, 평생 변하지 않았던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사본,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앞, 서툰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차마 직접 말하지 못했을 때일지도 모르겠네. 당신은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사람이었지. 아이들이 잘 자란 것도, 이 집이 지켜진 것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야.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희 씨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글자를 읽을수록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포기한 꿈도 많았고 삼킨 눈물도 많았다는 걸. 그래서 언젠가는 꼭 보답하고 싶었어. 거창한 건 아니어도 당신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편지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평생 나를 지켜준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정희 씨는 결국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 아니, 어쩌면 평생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영수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영수 씨가 봉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걸 찾았네. 정희 씨는 편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언제 쓴 거예요? 영수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몇 년 됐어. 왜 안 줬어요? 괜히 쑥스러워서. 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정말 남편다운 이유였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 편지에 담아둔 사람. 영수 씨는 천천히 다가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편지, 당신 먼저 읽을 줄은 몰랐어. 그럼 언제 주려고 했는데?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면.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줘서 다행이네. 왜? 지금 들으니까 더 좋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고에서 시작된 걱정이 결국 자신이 몰랐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약속했던 바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영수 씨는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마지막 말을 아내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정희 씨는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여니 맑은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여보, 늦겠다. 정희 씨가 재촉하자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도망 안 가. 그래도 빨리 가야지.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활비를 걱정하느라, 부모를 모시느라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오늘만큼은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유명 관광지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좋다.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두 사람은 천천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끄러워 잘 잡지 못했던 손. 하지만 이제는 가장 편안한 손이었습니다. 잠시 후 벤치 하나를 발견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응? 내가 예전에 한 약속 기억나? 정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 했던 거? 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네. 당신이 안 있게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이 돈이라고 생각했어. 정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 걱정 없게 해주는 거. 응. 그래서 보험도 들고 준비도 했고, 영수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더라. 정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생각했어. 무슨 생각? 사람은 결국 돈보다 사람이더라.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게, 응,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웃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 정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응, 그 말 이제야 해? 늦었지?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조금, 미안. 그래도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바다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응, 고생 많았어. 정희 씨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운 세월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 시절의 고단함도, 잠 못 이루던 밤도, 아이들을 키우던 시간도, 함께 견뎌온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정희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에 담겨 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지켜온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내려갔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영수 씨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젊은 날의 약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지켜주려는 조용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